오로지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조장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준석 여가부 폐지 카드 꺼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하태경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 할 일을 다 했고 조직을 바꾸고 해야 할 일도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공정을 외치면서 패미들을 후디려 패면서 여가부 해체를 주장하면서 이대남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대남들은 여가부 해체만 주장한다면 허경영이든 누구든 나는 무조건 찍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대남들은 이 역차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공정을 얘기하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대남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여가부 해체를 거기다가 이제는 통일부마저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대남들은 더 열렬히 이준석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햄코나 일베에서는 여전히 이준석을 영웅시하면서 물고 빨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대남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기 전보다 훨씬 분위기가 식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이대남이 원하던 공정과 여가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왜 분위기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개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불거졌죠. 공정을 외치던 사람이 군대를 가는데 특혜를 받은 것 같고 아빠 찬스를 여러 번 쓴 흔적이 보이고 이런 인간이 공정을 외쳤으니 배신감, 허탈감 이런 것도 들었을 거예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그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은 결과지상주의예요. 그리고 시험 만능주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됐잖아요. 자, 다음 총선 공천을 볼 때 시험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엑셀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소양과 엑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험을 보겠답니다. 자,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공정에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진짜 공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준석은 힘들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20대 남성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파고든 거예요. 자신의 궤변과 불합리한 팩트들을 교묘히 잘 버무려서 이대남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간 것이죠. 자, 공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공정이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만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부모 잘 만나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사람, 그렇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사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정규직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이 오롯이 자신의 실력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시험 준비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이런 시험지상주의, 결과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 특히 인류대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류대, 서울대, 연고대 이런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류대 학생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리를 내며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반감을 보입니다. 이들의 심리는 이런 거죠. 나는 정당하게 노력해서 서울대라는 간판을 딴 것이다.
나는 놀고 싶을 때 공부해서 딴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딴 서울대라는 타이틀, 이 타이틀로 인해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이 어린 의사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의사로서 사회의 기여도,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차지한 이 의사라는 직책인데, 어떻게 들어간 이 의사라는 카르텔인데 여기에 있는 기득권을 뺏으려 한다고? 이건 안 되지. 나는 정당하게 노력해서 이 카르텔 안에 들어온 거야. 억울하면 니들도 들어왔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똘똘 뭉쳐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검사들이 난리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험지상주의, 결과지상주의가 이대남들한테 먹혀 들어갔어요. 20대 중에서 오로지 시험에만 전념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좋은 직장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대남들에게, 20, 30대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만이 공정한 것이 아니다. 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도 불공정이라는 프로파간다가 등장합니다.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겪었던 사법시험 기수문화, 군대 같은 이 기수문화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법시험 철폐가 사다리를 걷어찬 것일까요? 누구나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굉장히 공정한 사다리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사법시험이란 사다리는 공정한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요,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 그 근처 수년간 사법시험에 패스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학력자거나 부잣집 자제들이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도지사처럼 흑수저들이 사법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관문을 들어가는 것, 이것만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거든요. 흑수저들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길은 로스쿨 제도가 더 많이 열려 있고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거에는 함정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공정이 뭔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0대 남성들이 가지는 박탈감이나 불안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주장하는 여가부 해체는 아까 얘기한 공정과 비슷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오로지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조장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여가부가 일을 못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여가부는 해체해야 된다, 일을 못하고 갈등을 조장한다, 해체에 마땅하다, 그러면서 통일부도 갑자기 폐지를 요구합니다. 통일부가 한 게 뭐가 있냐? 없애야 된다, 돈만 아깝다, 이런 논리죠. 이준석의 주장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진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소외된 남성들을 위한다 라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가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여성의 인권이죠. 자, 여성의 인권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법과 제도적으로는 여성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1970년대만 해도,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여성은
거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법적인 보호도 대부분 남성들이 받았지 여성들은 잘 못 받았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싸워왔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성들은 왜 소외감을 느끼느냐? 여성의 인권은 올라간 대신에 남성의 인권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을 하면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갔죠? 그러나 여전히 이 공식은 존재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전세 한 채 하려면 4, 5억은 있어야 돼요. 빌라로 내려간다고 해도 2억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화가 이제는 없어져야지 합리적이잖아요.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평등하게 바꾸는 문화적 캠페인 같은 거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 집과 혼수 모두 다 동등하게 반반씩 내는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권 신장도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내버려두고 여자들에게 불리한 것만 찾아서 여성차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성들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명절 때 여자들만 일을 하고 남자들은 앉아서 음식 먹고 술만 마신다. 자, 요즘 그런 문화가 엄청 많이 사라졌습니다. 남녀 차별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자, 이렇게 여성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들은 문화적으로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남자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문화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해체를 하고 양성평등가족부라든지 청년가족부라든지 다른 이름을 달고 조직 개편을 하고 여성 인권을 올리는 데 공을 세운 만큼 이제는 남성에게 불합리한 것들도 개선해 나가는데 일을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훨씬 더 지지를 해주겠죠. 하지만 이준석의 주장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면 나에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밖에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당대표가 되기 전보다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준석이 하는 행동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통일부 실적이 없으니 없애야 된다. 여성가족부 일하는 거 없으니 그냥 해체해야 된다. 트럼프도 그랬죠. 미국이 왜 잘 사는 한국을 지켜주느냐. 방위비 분담금 더 받아야 된다. 아니면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트럼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월호 때 해경이 일을 잘못했다고 해경을 해체 선언한 박근혜와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얘기가 좀 길었네요.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서 조회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공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가부를 해체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번 이야기 꺼내봤어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